오늘은 탑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껏 골프를 하신 분들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탑스윙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멘탈 수업 저자, 대한민국 상위 1% 골프 코치 황영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탑 오브 스윙, 내려올 준비를 하라.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드레스 자세잖아요. 측면에서 봤을 땐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손 모양에 집중해 주세요. 자, 손의 위치가 여기 있게 되죠.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손의 위치는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 제가 지금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출발점이 있다면 도착점도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랫동안 스윙을 분석해온 저로서는 이 스윙의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손의 움직임은 스윙이 시작됨과 동시에 어딘가를 갔다 와야 해요. 그 갔다 와야 될 목적지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이렇게 샤프트의 연장선을 하나 긋고요. 동일하게 이 목선에서 같은 각도로 평행하게 제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선을 그린 다음에 이 뒤꿈치 축으로부터 90도 정도 되는 이 포지션. 그러면 자, 도착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어드레스 때 출발점의 점과 제가 지금 정해놓은 점 사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직선의 거리가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손의 위치가 이제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그 노란 선을 쫓아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정확히 올라가서 이 탑 스윙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탑 오브 스윙이라고 하는데요. 제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식의 방식으로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제가 뒤꿈치 축을 그어서 이 출발점과 출발점을 연결한 다음에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제 손이 레드라인을 쫓아서 쭉 올라가서 탑스윙에 멈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지점이 탑스윙이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오버스윙이 되게 됩니다. 자,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팔이 11시 방향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코킹이 되어 있는 형태. 이 정도의 높이를 우리가 이제 탑스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시멈의 지점이 묘한 평행하게 만들어지는 이 지점인데 보통 이 정도의 선을 넘어갈 정도로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오버스윙이 되겠죠. 이 자세를 바로 탑스윙이라고 합니다. 혹시 스윙을 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리는 줄 아세요? 자, 로리 맥길로이라는 세계적인 선수의 스윙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스윙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탑스윙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프스윙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하프스윙을 할 때 어느 정도 스윙이 절반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미 여기서부터는 관성을 탔기 때문에 가던 길대로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중간 지점까지 이미 관성을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갑자기 이런 길과 이런 길로 이탈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간 하프 스윙까지를 잘 거쳐야 탑 오브 스윙까지 관성을 통해서 순조롭게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탑 스윙이라는 것은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거죠. 다운 스윙을 시작하기 직전의 모션이니까 탑 스윙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탑 오브 스윙은 말 그대로 스윙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등산 가면 산에 정상이 있듯이 정상에 가면 결국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내려올 준비를 특별히 할 건 없어요. 혹시 스윙을 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리는 줄 아세요? 공을 맞추는 순간까지는 1.5초 정도 걸려요. 어드레스를 해서 올라가서 땅 치는 순간까지 1.5초 정도 걸리는 거죠. 다운스윙이 0.33초 만에 내려와서 맞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백스윙을 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0.33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신호를 주면 몸이 반응하는 속도거든요. 만약에 운전 중에
정지 신호를 보고 정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브레이크를 밟는 발에 반응하는 속도가 0.33초란 얘기죠. 결국엔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초보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 탑 오브 스윙에서 생각이 너무 많고 또 오버도 많이 하세요. 물론 잘 쳐보려는 마음에서 생각도 많으시고 크기도 점점 커지시는 거지만 오히려 스윙을 시작하는 순간 공에만 집중하시게 되면 공을 맞추는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자생능력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공을 맞출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생기게 돼요. 주변에 폼은 별로여도 공을 잘 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감각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게 골프 스윙이 아무래도 회전 운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레슨을 받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을 가면 정상에 오른 후에는 결국 하산을 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산하는 경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정해야 사고가 좀 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불을 잃은 후에도 내가 어디로 내려갈 것인지 알고 내려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탑 오브 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결국 백스윙을 어떻게 올렸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잘 준비돼서 올라간 백스윙은 탑 오브 스윙에서 다운 스윙 궤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백스윙은 내려가는 길조차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탑에서는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셔야 돼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잖아요, 돈을. 저는 또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그럴 수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를 이룰 것인지 지난 시간 회차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이룰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마추어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오버 스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관성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동작까지 가서 오버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불필요한 오버스윙 동작은 오히려 정확성이라든가 거리를 잃게 하거든요. 탑 오브 스윙이 크다고 무조건 멀리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불을 이룰 것인지도 정하고 또 내려갈 길을 아는 것, 이것이 탑 오브 스윙을 통해 배운 부에 대한 인사이트인 거죠. 무조건 많이 벌어야겠다 라고 해서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벌써 제가 이 골프 스윙과 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5화까지 진행하면서 중반부까지 왔는데요. 다음 6화에서는 다운 스윙 존에 머물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공이 왜 훅이 나고 슬라이스가 나는지, 뒷땅이나 탑핑은 왜 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유익하고 즐겁고 좀 탁월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화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